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정말 눈 깜빡할 사이에 하루 사이에 관세가 갑자기 125%에서 145%로 올라 버렸습니다. 이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격화되는 가운데 이게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간략히 짚어보려고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 혹시 아이쇼스피드라는 유튜버를 아시나요? 전 세계적으로 3,85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정말 대형 인플루언서인데요. 우리나라에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죠. 갑자기 웬 아이쇼스피드 이야기냐? 왜냐면 최근 그가 중국에 방문한 이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이 미국 내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쇼스피드는 중국을 여행하면서 여기서 이 화웨이의 3단 접이 폴더폰도 사용을 해보고 직접 구매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이번에 비아디가 개발한 수륙 양용 SUV인 양왕 U8도 탑승을 해서 강을 실제로 이 SUV를 타고 건너가는 그런 체험을 하기도 하고, 또 이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랑 같이 춤도 추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전부 다 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송출을 했는데요. 실제로 이런 모습이 송출이 되자 구글에서 이 화웨이의 3단 접이식 폴더폰과 비아디의 수륙 양용 SUV에 대한 검색량이 일시적으로 급증했을 정도로 구글 트렌드에서 경향이 발견됐을 정도로 이것이 많은 화제를 끌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관심을 보고 이 유튜브 스타 아이쇼스피드가 미국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 미래적인 그런 중국 기술로 일종의 경각심을 들게 만들었다라는 보도까지도 나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물론 아이쇼스피드가 굉장히 대형 인플루언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가 중국 여행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써보는 게 무슨 경각심까지 불러일으킬 일이냐? 이런 기사가 나온 맥락은 요즘 들어서 미중 갈등이 너무나도 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를 지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여러 기술 제재를 받아왔는데요. 그런 기술 제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이런 3단 접이식폰이나 수륙 양용 자동차 같은 신기술들을 내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것들이 이런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대중에게 공개가 되면서 더욱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양국이 관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중국의 저력이 이 정도였어? 라는 여론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90일 유예 정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이 폭등했던 것도 잠시 하루가 지나자마자 바로 4월 10일에 시장은 3대 지수가 모두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장 후반에 가서 이것이 다소 회복이 되었으니 망정이지, 장 초반에는 정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7%까지도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이지 미국 증시의 변동성이 극한까지 올라간 모습인데요. 이날 미국 증시가 이렇게까지 주저앉은 이유는 이 미중 갈등이 극한까지 치달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무려 1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분명히 125%로 올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백악관에서 펜타닐을 이유로 20%의 관세를 또 추가로 부과하면서 하루 사이에 갑자기 125% 관세가 145%로 늘어나는 그런 얼토당토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현지 시간으로 10일 기준으로 지금까지 이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먼저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고 이전까지도 이미 한 20% 수준의 관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었는데,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하면은 중국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이 10%를 추가하면은 중국도 보복 관세를 또 추가하고, 미국이 상호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방이 계속해서 오가면서 결국 지금에 와서는 양국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 매기는 관세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 보시는 자료가 워낙 지금 관세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이 트래커도 자료가 좀 업데이트가 살짝 늦은 모습인데요. 4월 10일 기준으로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145%, 다른 여러 가지 관세를 포함해서 좀 평균을 내보면은 한 147%도 넘어간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145%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를 했고요.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06.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 품목, 대상이 되는 품목 역시 과거와 비교해서 대폭으로 늘어났어요.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전체 수출 수입품의 50에서 한 70% 사이 정도로 모든 항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적용하지 않았던 서로였는데요. 이제는 예외 없이 모든 수출입 품목에 대해서 관세를 적용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야말로 무시무시한 관세 전쟁이 벌어진 것이죠. 물건을 500원짜리 물건을 하나 수입해보면 순식간에 그게 가격이 1,000원이 넘게 돼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또 워낙에 양국이 서로에 대한 관세를 가파르게 올려가고 있다 보니 또 이런 미국의 관세 증가에 대해서 중국이 보복 관세를 제시한다던가 하면은 이 구체적인 수치 자체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양국 간에 좀 극적인 타협이 있지 않는 한 이 위기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 미중 간의 관세 전쟁,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걸까요? 먼저 미국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소비자 가격 인상이 있습니다. 이번에 145%의 관세를 적용시킨다라고 발표했다 말씀드렸죠. 이 관세 무려 5,820억 달러 규모의 상품 교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5,820억 달러 교역에 145%의 관세가 붙으면은 그 자체만으로서도 정말 엄청난 규모의 세금이 추가로 징수가 되겠죠. 물론 이 관세로 인해서 아예 거래가 끊기게 된다던가 공급망을 새로 찾으면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긴 할 거니까요. 이것이 반드시 5,820 곱하기 145% 수준의 그런 세수를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JP모건의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한 3천억 달러 이상의 세금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야 3천억 달러를 더 벌어들이니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3천억 달러 도대체 누가 내냐는 겁니다. 이 관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 그 절차를 살펴보시게 되면요, 먼저 중국에서 관세 적용 물품이 수출이 됩니다.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업자가 이걸 구매하기로 희망을 하면은 중국 항만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물품이 미국 항만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자, 즉 화주가 미국 세관에서 이 관련한 내역을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세관은 서류를 검토해서 이게 미국 땅을 밟아도 되는지, 이 상품을 반출해도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돼요. 그 전까지 물품은 세관 창고에 묶여 있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반출이 결정이 되면은 수입자는 해당 환물에 대한 관세액을 납부를 하고요, 상품을 반출한 후에 국내에 유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관은 이 반출된 상품에 대해서 사후 심사를 또 진행을 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관세를 내는 주체가 수입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판매한 중국 업체가 관세를 내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그 물건을 사온 미국 업체가 관세를 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관세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수입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이 높아진 관세, 자신의 비용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비용을 그냥 자기가 온전히 다 수용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것을 소비자 가격을 높임으로써 소비자에게 전가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기업이 온전히 감당한다면은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게 될 테니, 특히 145%라는 무지막지한 관세가 붙어버리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특히 마진이 얇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감소하는 것을 넘어서 엄청난 적자 전환을 이뤄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온전히 자기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소비자에게 전가해, 내가 최종 상품의 가격을 그냥 올려버려서 우리 관세 때문에 비용이 너무 늘어서 우리 가격도 올려야겠습니다 하고 올리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또 소비자들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 비용을 어느 정도 비율로 내가 감수하고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함에 있어서 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벌써부터 S&P와 UBS 등에서는 이 트럼프의 관세가 어느 정도의 이 실질적인 비용 인상을 가져올 것이냐, 어느 정도의 가격 인상을 유발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의류 섹터는 37%, 완구류 및 게임기는 30%, 컴퓨터 부품은 30%, 스마트폰 27%, 건축자재 22%, 항공부품 11%, 텔레비전 10%, 의료기기 10% 등 이렇게 섹터별로 상품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미 지난 5년 동안 평균적으로 24%의 물가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관세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일상용품, 전자제품, 의류 등에서의 상품 가격이 또 오르게 되면은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 여력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나아가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입히게 되는 그런 영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 중 하나는 공급망 교란입니다. 사실 이는 벌써부터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실상 무역이 끊기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CNBC의 보도인데요. Trump's triple-digit tariff essentially cuts off most trade with China. 이 이코노미스트들이 트럼프가 부과한 이 세 자릿수 관세가 사실상 중국과의 교역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3월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요, 이 Daily Container Booking,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컨테이너 물동량 fell by a quarter, 25% 하락했다. 연간 단위로
작년 3월과 비교해서 올해 3월의 물동량이 25% 감소했다라는 그런 분석 자료가 나왔는데요. 본격적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시점이 4월부터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당연히 4월달 들어서면 3월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이 물동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겠죠. 지금도 벌써부터 이 미국의 수입업자들이 일시적으로 이런 인바운드 물동을 다 멈추었고, 그리고 또 일정량을 세관 창고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있다. 이 관세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명료해지기까지를 기다리면서 수입을 일정 정도 중단하고 그냥 들어온 물품을 굳이 반출하지 않고 세관에다가 그냥 묶어놓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기업들, 특히 미국 제조업 기업들은 정말 많은 그 공급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상품을 미국에서 제조하는 비율이 5% 수준밖에 되지 않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자료에 따르면은 거의 70%의 상품을 중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고요. 뭐 아이폰 등 특정 품목으로만 제한을 하면은 이 생산 공급망 의존도 비중이 90%까지도 높아진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기업들 인건비도 저렴하고 땅값도 저렴한 중국에서 많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공급망에 대한 교란 역시 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 애널리스트는 애플의 전체 공급망 중 단 10%를 미국으로 이전하는 데에도 3년이라는 시간과 300억 달러라는 돈이 소요될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 줄어드는 물동량 속에 이런 중국 공급망에 대단히 의존적인 미국 기업들이 어떤 식의 대안을 찾아 나설지도 굉장히 주목되는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어느 쪽이 됐든 지금보다 막대한 비용을 소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럼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은 미국이라는 중국의 이 무역 수지에 있어서 최대 고객이 이탈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이 미국과 중국 사이의 이 무역 수지에 관련한 자료입니다. 이 노란색 그래프가 미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규모이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미국 입장에서는 수입을 해오는 상품의 규모죠. 뭐 비교도 할 수 없이 미국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수입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은 최대 수출국입니다. 미국에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향한 수출이 줄어들기라도 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무역 수지가 대단히 악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골드만삭스의 경우는 이번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 공장이 1000만에서 2000만 개의 일자리를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내놨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특정 완구 업체 같은 경우는 매출의 70에서 80%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통해서 올리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미국이 높은 관세를 때려버리면서 이런 수입품을 싹 끊어버리게 된다면은 이것은 중국 업체들 입장에서도 한순간에 제일 큰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는 현상이니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중국이 물건을 어떻게 해서든 수출을 해야 돈을 버는데 이 수출이 관세라는 장벽에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 디플레이션은 심화가 되고 있고, 사실 지난해부터 중국 경제가 역대 최악이다,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보도를 많이들 확인하셨을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수출마저도 꺾이게 되면 중국의 GDP 성장이 더욱더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 판매되지 못한 무역장벽, 관세장벽으로 막혀서 판매되지 못한 상품들이 내수에서 다 소화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재고가 늘어나는 것 역시 우려할 만한 지점으로 꼽히고 있죠. 다시 말해서 중국은 재고 압박 및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가득한 상황입니다. 이거 역시 중국 입장에서 이 치킨 게임에서 어디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미중 갈등, 이 관세 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간략히 살펴보았는데요. 이 양국 간에 정말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이 팽팽한 승부가 어떤 여파를 만들어낼지, 특히 이 세계 경제 1, 2위 대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 양국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세계적인 공급망 교란과 여러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이것이 또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면밀히 살펴봐야겠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